레드슈즈의 제작사 로커스 홍성호 대표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바로 앞에 걸 막 하고서 막 날라오느라고 밖에 비도 오고 택시도 안 잡히고 막 이래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계속 브랜드를 로코스로 쓰다가 이제 저희 컨텐츠들은 이제 사이더스로 통합해서 하기로 해서, 그래서 레드슈즈 개봉할 때도 사이더스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이 쓰고 있고요. 제 회사는 가끔 니네 정체가 뭐냐, 애니메이션이야 뭐야, 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지금 어쨌든 광고 쪽 프로덕션 일도 하고 있고 후반 작업도 하고 있고요. 정확히 요즘은 시장이 막 좀 혼란스러워서 그러니까 저희 한 15%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이. 그다음에 게임 시네매틱은 한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회사고요. 제가 정확히 몇 편을 하는지는 저도 쉬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한국에 있는 메이저 게임 회사, 뭐 일본, 중국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미국까지는 진출 못했는데 게임 시네매틱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영화는 저희가 한 80개 들고 있는데 최근 거는 저 타짜 3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돼가지고 요즘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네. 레드슈즈도 그러는데 아까 앞에서 신비아파트 제가 지금 저 황수진 프로듀서한테 들었는데 대막 성공 스토리를 얘기를 들었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막 앞에 다들 관계자분들이라서 넘어가십니다. 그냥 요 앞에 거만 설명드리면, 원더풀 데이즈를 원래 그 2000년에 제가 그 인디펜던스라는 회사를 할 시절에 여기 원더풀 데이즈 관련이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희가 계약을 12개월 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무려 40개월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거의 김은세 감독님한테 내용 증명 보내고 막 이러고 돈도 못 받고 막 저희 돈 쏟아가면서 했고, 그때 돈을 저희도 꽤 잃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작비를 네이버에서 오랜만에 찾아봤더니 126억으로 뜨더라고요. 그 당시 처음에 그냥 43억으로 시작했다가 80 얼마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저는 CG 감독을 했었고, 이 영화가 특이하게도 셀이랑 미니어처랑 CG를 합쳐서 하는 최초의 영화였고, 근데 미니어처를 다 찍어놨는데 사실 시나리오가 나중에 바뀌는 바람에 미니어처인 척 하면서 CG로 많이 만들었었던 기억이 있고요. 셀로 막 그 군중신이 나오는데 셀을 하나씩 다 뜯어서 넘겨가지고 그때 CG로 다 막 100여 명을 막 레이어 얹고 막 3D로 막 해가지고 제작했던 기억이 나고, 3D로 캐릭터를 안 하기로 했었는데 3D로도 꽤 캐릭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데이터가 안 돌아가고 막 그랬을 정도로 했었는데, 사실 이게 그림은 좋았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인디펜던스는 사실 혜택을 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되게 전략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저희가 얻은 게 참 없어서 되게 아쉬웠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에그콜라라는 프로젝트였어요. 제가 원더풀 데이즈를 시작을 하면서 3D로 된 캐릭터와 노하우를 쌓아야 되겠다 해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원더풀 데이즈를 하면서 동시에 팀이 같이 시작을 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시그라프 나가는 게 이제 최고의 영예였는데, 그때 이제 막 시그라프에서 상영이 되고, 제 생각에는 저희가 너무 그때 빨라가지고 그 당시에 한
120억을 투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한 43억인가 모으고 더 못 모아가지고 프로젝트를 접었어요. 그래서 SK한테 회사를 애니메이션 때문에 이제 SK에다 회사를 투자 받으면서 계열 편입을 시켰는데 애니메이션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하기가 진행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접고 이제 회사를 다시 만든 게 이제 로커스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뭐 세월이 벌써 24년이 흘러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는 벌써 21번째 작품을 하는데 저는 이제 레드 슈즈라고 이제 첫 번째 장편을 완성을 했고요. 7월 25일 날 개봉했고 뭐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신비 아파트의 그 흥행 성적에 아주 못 미치는 되게 저조한 성적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81만이면 국내에서 잘한 거잖아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희가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가판권은 한 몇 주 전, 2주 전인가 얘기인데 그 당시에 18억을 팔았다는데 오늘 아까 보니까 원래 3위, 6위 뭐 이렇게 3개가 떴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막 더빙, 그다음에 소장폰 뭐 이래가지고 뭐 그게 3개가 한꺼번에 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외는 한 8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른 거보다는 아쉬운 게 저희가 입체로도 제작을 했는데 이번에 지난 정권에 입체 얘기하고 엄청나게 하고 그래서 저희도 입체 나름 투자를 많이 했는데 입체가 1회밖에 상영을 안 했어요. 극장들이 입체를 틀기 싫어하고 그래서 1회 튼 것도 저희가 이제 시사하면서 1회 틀었어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이제 스스로 자랑하기에는 이제 뭐 마케팅할 때는 뭐 겨울왕국, 뭐 라푼젤 막 이러면서 마케팅을 하긴 했는데 국산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를 좀 가려보고 싶어가지고 마케팅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평점도 이렇게 나쁘지 않을 거였으면 미리 국뽕 마케팅을 할 걸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작품은 어쨌든 100% 저희가 진짜 시나리오서부터 기획서부터 모든 전 과정을 저희가 프로듀싱을 했다라는 거가 의미가 있고요. 어쨌든 모든 뭐 배우 뭐부터 해서 저희가 다 저희 손으로 했다는 거. 그래서 그 저희 뭐 댓글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영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디즈니 거나 뭐 헐리우드 건지 알고 보고 시작을 했다가 한글로 된 크레딧도 올라가는 거 보고 되게 감동 먹었다, 뭐 짠했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아마 그래서 평점을 조금 1점 더 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 팀장이 그 한글로 크레딧을 올리자, 더빙판이다, 장화판이다. 그래서 이걸 했는데 이게 어쨌든 의외의 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관객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가 좀비처럼 계속 조금씩이지만 계속 들었던 것 같고요. 제작 기간이 벌써 10년 걸렸더라고요. 제가 2017년에 시놉시스를 쓰고 시나리오 대상을 받았던 게 2010년이었고 이건 이제 프로덕션 그때 만들던 당시인데 갑자기 이제 200명을 수용할 스튜디오를 이미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수동에 한 20층짜리 큰 빌딩이 있는데 한 층을 통째로 그때 계약 평수가 한 600평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해서 프로덕션을 2015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세봤더니 한국 우리 스태프들은 한 210명 정도 됐고 외부에서 이제 서포터하거나 음악이나 뭐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 했던 분들 합치니까 다 합쳐서 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작비는 공시적으로 220억인데 뭐 지원받은 거 저희가 따로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 250억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국내 관객은 81.4만 명 정도 들어왔고요. 현재 지금 123개국이고 지금 2개국 정도 개봉을 하고 있고 포르투갈은 5위로 시작을 했는데 주말이 지나면서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포르투갈은 워낙 시장이 작아가지고 또 하나는 나라 이름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리투아니아 뭐 이런 데 지금 개봉을 했다고. 이거는 그냥 저희가
그때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뒀던 거 그냥 쭉 한번 붙여본 건데 너무 이게 저희 시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맨 엔딩에다가 이 그림을 붙였어요. 이제 크레딧 올라가고 이 일을 해냈다 끝냈다라는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을 한 대로 계획대로 된 게 한 개도 없었어요. 한 개도 예상대로 된 거는 단 하나 완성했다라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포스터 보면 2007년 개봉, 2006년 개봉 막 이렇게 결국에 지금까지 온 거죠. 참 예상 진짜 정말 예상대로 된 게 한 개도 없었어요. 저보러 왜 이렇게 자꾸 애니메이션을 하냐고 많이들 묻는데 어쨌든 저는 그냥 왜 이 컨셉을 잡았냐면 먹어본 거 제가 에그플라가고 뭐 여러 개 프로젝트 들고 다녀봤는데 다들 그냥 색깔 이상하고 뭐 새로운 음식이라고 갖다 대면 전부 다들 어색해 하잖아요. 그래서 먹어본 거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한 마음을 먹고 그래서 백설공주 일곱난장이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켓에 나가서도 백설공주 일곱난장이 다들 아는 얘기니까 다들 훈수도 두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돈 받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투자 받는 게. 그래서 저희 뭐 여기 관계자분들이 더 안 보시더라고요. 솔직히 안 보신 분들도 저는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서로 곤란할 것 같아요. 안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왕자애들이 외모에 대한 편견을 갖고 이런 애들로 변하는 이야기고요.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누가 쳐다보면 이런 식으로 변해서 좀 악질적인 저주를 걸어야 되겠다 해서 이런 저주를 걸었고요. 이 저주를 건 건 저도 늘 거울을 보고 살면 전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남들이 사진 찍은 거 보면 별로고 그리고 제가 늘 이렇게 상반신만 나오는 거울을 보고 하다 보니까 다리가 나오는 걸 안 보고 하다 보니까 나름 자신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저주를 만들게 됐고요. 원래 제가 짠 건 원래 공주는 원래는 안 변하는 거였는데 양우석 감독의 변호인의 양우석 감독이 이제 같이 글을 쓰면서 항아리에 이제 빠졌다가 나오면 이제 미녀가 되는 걸로 하면 어떻겠냐고 했다가 이제 제가 각색하는 와중에 이 인물은 원래 이 레드슈즈라는 타이틀 때문에 레드슈즈가 주인공이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원래는 남자 주인공이 성장하는 캐릭터가 주인공이고 우리 여자애는 처음부터 원래 멀쩡하고 생각도 멀쩡하고 외모에 편견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런 뭐랄까 열등감도 없는 캐릭터예요. 인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주위 사람들 때문에 갈등을 겪고 성장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다시 원래대로 되는 캐릭터. 그래서 누가 이제 이 캐릭터가 내면이 아름다운 게 어딨냐 막 우기는 사람도 있는데 처음에는 원래는 내면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주제를 메시지를 갖고 가져가다가 디벨롭하는 과정에 내면도 필요 없다.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지라고 컨셉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의 내면의 아름다운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을 세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클로이 모레츠를 캐스팅 어떻게 했냐고 자주 물어보시는데 메일 보냈습니다. 저희 패키징 해가지고 메일 보냈고요. 근데 의외로 답변이 굉장히 빨리 왔어요. 시나리오 너무 괜찮고 이 친구가 나이가 2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80개예요. 요즘은 또 작품성 있는 작품들만 고르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희 작품 시나리오 보고 마음에 들어서 골라서 하게 됐고요. I'm very grateful for the invitation, really. But 넘어가겠습니다. 그 남자 주인공은 샘 클래프린인데 Me Before You로 한국에서 좀 알려진 친구였고 저희가 스캔들 없고 영국 억양을 쓰는 배우를 찾다 보니까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1년이나 걸렸습니다. 클로이 모레츠 녹음한 이후에. 근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중간에 마케팅 이슈가 한번 터졌죠. 그래가지고 남자 배우도 못 구했는데 얘 남자 배우 못 구하면 우리 영화 망한대라고 되게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연락이 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피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생각했지. 이 친구가 우리 마케팅 이슈를 피지에 있어서 그 인터넷이 안 되나 보다. 얘가 우리 소식을 모르고 우리 영화 시나리오만 보고 고른 걸 보니까 얘가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PG로 날아가기로 한 거예요. 급하니까 저희가 급해서 PG로 날아갔는데 PG에 녹음실이 없어요. PG에는. 그래가지고 녹음 장비를 미국에서 공수해가지고 다 때려 싣고서 PG로 날아가서 녹음을 했는데 인터넷이 되더라고요. 이 친구가 다 시나리오 읽어보고 지가 판단해보고 이 작품 좋은데 왜 그러냐 해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PG에서 녹음을 했고요. You don't have to do this. 이 친구는 애니메이션, 클로에 모레츠는 애니메이션을 많이 해봤는데 이 친구는 애니메이션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고 미국 세그의 법칙에 의해서 시간 오버하면 또 난리 나잖아요. 저희 지금도 세그에서 못 받은 돈이 6억이나 거의 묶여있는 돈이 6억이나 되는데 어쨌든 호텔을 빌려가지고 호텔에서 녹음했어요. 호텔에서 녹음했고 사실 저희 애니메이션에 묻혀가지고 이제 PG가 사실 많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저희 이게 사실은 OST를 따로 냈으면 좋은데 사실 송만 내고 이 PG는 OST를 못 냈어요. 근데 음악 되게 괜찮습니다. 되게 속상하고 OST를 따로 내고 싶은데 아직 못 냈는데 제 집사람이 이 음악을 들려줬더니 이거 캐리비안의 해적이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만든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음악 감독 섭외는 저희가 미국에 가서 직접 가서 음악 감독들 인터뷰를 여러 명을 해보고 그 중에서 고른 거였고요. 김상진 감독님은 로코스를 설립을 할 때 원래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만든 회사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처음서부터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 통화를 통해서 계속 디자인 오고 가고 하면서 계속 디벨롭을 했고 사실은 이제 그 한국에 오래전부터 나오고 싶었는데 이제 딸이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래서 애 학교 가고 이제 디즈니에서는 이제 시퀄만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들어와서 하시게 된 거고 지금은 다시 디즈니 돌아가셨어요. 돌아갔다니까 죽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상진 감독님이 이제 그 김상진 감독님이랑 롤은 이제 제가 글을 쓰고 연출을 하고 제가 어떤 감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김상진 감독님이 이제 애니메이터한테 직접 디렉션을 주는 식으로 했는데 주로 거의 하신 일들이 드로우버였어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헐리우드 스타일의 애니메이션을 해본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애니메이터가 진짜 너무 찾기도 힘들고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애니메이터들이 그려오면 거기에 종일 이제 드로우버 하는 거가 대부분이에요. 아마 김상진 감독님 인생 평생 그린 것보다 아마 우리 이 작품 하면서 그리는 그림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캐릭터 많이 나온 거 하면 같이 안 할 거래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4개 이하로 하기로 했어요. 저희가 2010년도 12월 31일 날 그 시나리오 대상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그 R&D 사업을 해가지고 받았어요. 3년을 받았는데 이걸 왜 했냐면 여기에 지금 저희가 그 당시에 개발을 이제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걸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매니지먼트 툴도 지금 현재 저희가 매니지먼트 툴이고 소위 요즘 샷건도 많이 쓰시고 많이 쓰시는데 저희는 지금 다 저희가 개발한 걸로 쓰고 있어요. 어셋 매니지먼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버전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저희가 개발한 걸로 쓰고 있는데 정말 속상한 건 뭐냐면 이 당시에 개발한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 당시에는 이제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돈을 받아서 개발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필요할 것이다라서 개발한 것과 실제 프로덕션을 부딪히면서 하는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전부 다 우리 개발 기획하는 애들 실이 아니라서 그래가지고 프로덕션을 진짜 들어가면서 실제로 다시 다 개발했어요. 물론 하나도 못 쓴 건 아니지만 실제로 다시 개발한 거나 거의 마찬가지로 개발을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포인트마다 이제
제가 이걸 써놨는데 실제로 여기 투자를 해주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계산을 뽑아봤더니 저희가 이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로커스가 직간접으로 투자하는 게 55% 정도 되더라고요. 130억. 순수 투자하는 게 90억, 외부 투자가 90억인데 여기에 지금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거 상업펀드로 해가지고 지금 대표님 지금 감옥에 가 계시거든요. 여기에서 50억을 안 넣어줬더라면 이 프로젝트가 안, 여기 지금 ENM도 CJ도 계시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거 220억짜리 프로젝트 갖고 들고 다녔더니 아무도 투자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회수를 하겠냐고 다들 갸우뚱거리고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50억 빼면 40억이 투자를 순수하게 받은 건데 앞으로 저희가 130억은 130억은 투자 못할 것 같아서 그리고 스튜디오 아까 했었고 영지 받았었고요. 저희가 그 헐리우드 배우를 쓰면은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처음에는 이제 헐리우드에서 간호금을 전문으로 하는 디즈니 간호금을 하는 애들 데리고 간호금을 직접 해서 그걸 가지고 편집이랑 모든 걸 다 끝내놓고 그리고 헐리우드 애들을 불렀어요. 그게 돈을 세이브할 수 있어. 그래서 세이브를 했는데 그 다음에 랜덤팜을 600대를 갖고 김상진 감독이 월급 주는 걸 해외 인재 그 지원 사업을 통해서 했어요. 이런 지원 사업이 너무 좋은데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로이 모레츠 캐스팅 됐는데 깎는 사건이 터지고 해서 한 3일 만에 미국에 있는 모든 매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대응하고 뭐 별 난리가 났었고요. 어쨌든 근데 다들 오해하고 계시는데 시나리오 그 사이에 고치느라고 오래 걸렸는데 시나리오는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이 사건이 터지고 그때 포스터 하나 건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저희가 뭐 인터넷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이후로 마케팅이나 문구 쓰는 거 혹은 우리가 만든 영화 대사 중에 예민한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본론 작업들을 엄청 했었고 그래서 시나리오는 하나도 안 바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 제작이 11월에 끝났어요. 그리고 11월부터 그 뒤에 자잘한 작업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마도 국내 더빙하는 것도 더빙을 잡았더니 배우당 2시간, 3시간밖에 안 잡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배우 한국 더빙하는 성우들 엄청 괴롭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그 끌어내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갑자기 보통들 이제 수입 영화 하면 그 더빙 감독님들이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게 빨리 끝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감독이라는 애가 나타나서 하니까 되게 당황해서 되게 싫어도 하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또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배급을 하신다는 뭐 CJ도 그렇고 CGV도 그렇고 하신다는 데는 있었는데 마케팅비를 거의들 안 쓰시겠다니 이게 프로젝트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투자를 안 하고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실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되게 아주 그냥 되게 고민이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다들 220억이나 들어온 프로젝트를 마케팅비를 그냥 그렇게 조금 써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라인 프렌즈랑 그 런닝맨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제 사업팀에서 시사를 하고 거의 3일 만에 이거 마케팅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가 개봉까지 이르게 된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마케팅비 만만치 않게 썼습니다. 그래서 수고했고 제가 레드슈즈 할 때 처음에 시작했던 건 메시지가 정말 분명하고 착한 영화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익숙한 영화였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제가 우리 회사는 그림 예쁘게 뽑는 거는 너무 많은 경험을 해서 뽑을 수 있었는데 연기 못하면 꽝이었어요. 근데 애니메이터가 없어서 되게 문제가 있어서 연기하는데 되게 많이 치중을 했고요. 파이프라인이 다들 이제 막 파이프라인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대규모의 이런 것들을 하는 데들이 없었고 막 그런 것들이 없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기본이 되는 게 없어서 그거 짜는 거가 되게 힘들었다는 생각을 했고 애니메이터가 없었어요. 애니메이터 찾는 게 제일 힘들었고 랜더팜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이프라인을 하는데 새로운 개발을 했어요. 그다음에 주당 3.5초로 하기로 모든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그리고 대한민국 해외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가벼운 리깅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애니메이션을 연기를 하려면. 그래서 사실 우리 회사에서 외부에 하시던 분이 와서 써보면 되게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가벼운 리깅을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터가 애니메이션을 하는데 확인하는 작업을 가장 빠르게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리깅을 만들었고요. 1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큰 문제가 생겼죠. 그래가지고 엄청났는데 거의 1년 동안 1초씩밖에 못 만들었어요. 3.5초가 1년이 지나서 됐습니다. 그리고 랜더팜은 저희가 그 성수동 저희 회사 방문해 보신 분들이 여기 좀 계실 텐데, 그 건물이 거의 20층짜리 건물이고 바닥이 뭐 거의 계약 평수가 600평이 넘었던 걸로 기억하니까 작은 건물이 아니거든요. 공정형 건물이라서 한 평방미터당 300kg, 그 다음에 전기도 빵빵하고 전혀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600대를 올렸더니 하중 문제가 생기고 또 온도, 저희가 그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진짜 발 디딜 데 없을 정도로 실외기를 설치했는데도 실외 설치가 안 되고 온도를 어떻게 낮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스프링쿨러를 저 실외기에다 다 설치해가지고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600대를 테스트할 때는 괜찮은데 렌더링을 딱 치고 해서 CPU가 100% 빵 떠지고 하면 건물 다운됐어요. 그 건물. 그래가지고 이거 증설하는데도 돈 엄청나게 들고요. 하여튼 막 이게 지금 일부만 보이는 건데 이 사진이 여기에 들어가면 소리가 렌더팜을 그냥 돌릴 때와 실제로 100%할 때 소리가 달라요. 여기에 일하는 애는 이거 귀마개를 안 하고 들어가면 귀가 먹을 정도로 시간이 되고, 이 열은 어떻게 시켰냐면 양쪽에서 뒤를 이렇게 바라보게 하고서 양쪽에서 에어컨을 엄청나게 설치하고 뒤로 가운데로 이렇게 빨아대가지고 뒤로 빼는 식으로 열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도 해결을 못해서 결국엔 200대를 빼가지고 IDC 센터로 보냈어요. 근데 우리 회사가 게임 동영상이나 큰 프로젝트를 뭐 엑스포다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렌더팜을 뭐 수백 대, 200대, 300대 굴리는 건 정말, 덱스터가 한 300대 있는 걸 200대, 300대 넣었다 뺐다 하고 돌리는 건 정말 우습게 생각하는데 600대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혹시 렌더팜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저희가 뭐 디자인도 뭐 엄청나게 했는데 사실 비용 때문에 다 하질 못했고요. 이런 장면들은 영화를 시작할 때부터 아예 정해놓고 했던 작품이라서 뭐 변하기 전 한쪽만 변했을 때, 이쪽만 변했을 때, 양쪽 다 변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모델링이나 비용이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절약하기 위해서 영화 보신 분들은 아빠랑 또 비슷하네 이랬는데 같은 모델링입니다. 네, 똑같습니다. 제가 똑같은 차 일부러 돈 세이브하는 거에 대한 것들이 되게 나더라고요. 이 크레딧 올라갈 때 아트웍을 잔뜩 그린 거는 원래 계획은 없었다가 원래 그 스태프들 사진만 갖고 하려고 하다가 그 저주가 한 명만 풀리고 나머지는 안 풀리는 거에 대한 김상진 감독님부터 모든 스태프들이 반대리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실제 저 키스를 한 거 한 명밖에 없어서 한 명만 풀어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나머지는 안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스태프들이 크레딧에도 한번 풀어보겠다 그래가지고 아트웍을 그린 거고 거기에서 이제 그린 겁니다. 근데 이게 그림 좋아하는 친구들 좋았나 봐요. 그다음에 제일 그 희생양이 됐던 새 쌍둥이인데 제작비를 저희가 사실 라푼젤에서도 여러분들 보시셔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라푼젤에서도 라푼젤의 아빠가 나오는데 아빠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게 대사를 하고 안 하고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사를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개발을 어떻게 하다 원래는 네 쌍둥이를 했다가 네 쌍둥이 너무 양아치다 그래가지고 세 명을 줄인 거고 처음에 원래 머리도 있었는데 야 머리도 없애 그럴 거 머리도 없애고 눈은 있었는데 눈도 없애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세 쌍둥이가 된 거고요. 근데 의외로 애들은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또 나름의 팬들이 생겨서 구별을 머리띠로만 합니다. 저희가 손익분기 700만 넘었어야 되는데 당연히 못했고요. 제가 이 배경은 왜 이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저는 이제 에버콜라 때도 그렇고 뭐도 계속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오래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이유는 지금은 이제 극장용이 많이 제작을 하십니다만 이제 미국 역대 100위 안에 18작품, 20위 안에 4작품 지금 마블 때문에 이 숫자도 줄어든 거예요. 실제로. 디즈니가 애니메이션 회사라는 걸 다들 잊어버리시는데 디즈니 애니메이션 회사라는 거고 이 회사들이 버는 돈들이 한 편당 1조 5천억에서 1조씩 벌고 있고요. 이거를 합치면 200억 불이거든요. 이 18개 작품을 합치면. 반도체가 매출 200억,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숫자로 영업이익 이 정도 나옵니다. 자꾸 애니메이션 시장에 대한 자꾸 질문들을 하셔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일본은 100위 안에 30개고요 20위 안에 9개 50%가 애니메이션입니다. 1위는 센과 치히로고요. 한국은 100위 안에 2작품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겨울왕국 하나 이번에 올해 안에 또 하나가 더 들어올 수도 있을 거라는 예상을 다들 하시고 두 번째는 슈렉2입니다. 20위 안에 당연히 있고 한국 거는 200위 안에도 없습니다. 한국이 좀 인색해요. 애니메이션에. 날씨아이 1300억 이상 지금 찍고 있고요. 토이스토리 1조 3천억 나타 이번에 개봉한 거 8300억 원을 찍었습니다. 이 주위 국가들은 지금 이루고 있어요. 전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 1, 2, 3위 하는 회사 나라들은 다 이루고 있는데 한국은 너무 인색하다라는 건데 제가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거가 이런 시장들이 존재한다는 거. 미국이 사실 거의 지금 디즈니가 지금 전 세계 그 박스오피스 6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애니메이션은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숫자가 다 100위 안에 미국 거고요. 이 너자가 이번에 터지면서 이 안에 들어온 거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 많은 돈들을 요 5개 회사가 가져가요. 5개 회사. 뭐 소니도 있긴 있는데 소니는 이 안에 못 들어가니까. 디즈니, 픽사, 근데 다시 디즈니, 드림웍스, 유니버설 이 2개 회사가 결국 가져가요. 이 반도체 시장 같은 시장. 한국은 영화 시장 규모로 치면 5위입니다. 인구 대비 치면은 돈 쓰는 게 38,000원. 미국, 호주 다음이에요. 근데 호주는 티켓값이 비싸다 치고 한국이 아마 1인당 극장을 제일 많이 가는 것 같고요. 우리 5위랍니다. 요 그레이브 칠해놓은 게 제가 보면 역대 사실 순위를 왔다 갔다 하는 회사인데 어쨌든 지금 제일 근래에는 5위를 찍고 있다는 거고요. 이거 사진 안 찍으셔도 저 콘텐츠 지도에 나가 있습니다. 제가 물론 계산한 것도 있습니다만 한국 애니메이션 시장 순위는 8위입니다. 8위. 아마 제 생각에 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 같아요. 2위의 상이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계 시장의 규모는 굉장히 크고 우린 인생에서 한국 시장 자체만으로는 되게 아쉽긴 하지만 적어도 찬스는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들 수치에서 보면 애니메이션 진짜 보잘것들이에요. 이거를 우리 업계에서는 얘기를 안 하시는데 다른 거 다 조단이에요. 만화, 음악, 게임, 막 영화, 조종할 애니메이션만 해요. 이걸 또 쪼개놨으니까 더 작아 보입니다. 근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따로 뽑은 거예요. 인당 매출을 보면 게임 다음이에요. 수출 비중을 보면은 이거 2개 합치면 게임에는 못 미치지만 거의 270% 뭐 이렇게 됩니다. 다른 영화 보세요. 영화 그 난리가 훌륭하다는 영화는 보면 7.3%밖에 안 돼요. 왜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홀대를 받아야 되냐? 영진이
돈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수출형 기업이 국가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왜 밀어줘야 되고 극장용을 왜 해야 되냐는 말씀을 드려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뽑은 건데 이게 2017년부터 19년 봤더니 이 비중이 이렇더라고요. 미국이 지금 한국에서 극장에서만 돈 가져가는 게 70%를 가져가고 있고요. 12%, 14% 이게 한국이 많이 가져가네? 많이 가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숫자에 약간 좀 오류가 있는 건 올해의 불매운동 때문에. 어쨌든 조금 보시면 좋은 소식이 뭐냐면 한국 역대 애니메이션 순위를 보면 지난 요 몰려 있는 거 보시죠. 요 숫자가 그 사이보다 지금 숫자가 훨씬 더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만든 국장용 애니메이션의 숫자가 아까 신비 아파트도 얘기했지만 숫자가 막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희소식입니다. 비중 보면 한국이 이렇게 있다가 더 커지고 있고요. 불매운동하면서 없어졌죠, 일본이. 없는 건 아닙니다. 비중이 이게 이제 10대 안에만 뽑아서 있는 거고. 제가 이번에 레드슈즈를 보면서 느낀 거에 대한 극장 배급에 대한 거를 제가 한번 좀 봤어요. 저 시간 너무 오래 가는 거 아닌가요? 그 토이스토리는 관객 수가 최종 340만, 요건 뭐 110만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명탐정 코난은 CJ에서 매년 수입을 해서 고정 팬들이 있어 한 40만 원래 나오는 건데 이번에 반토막이 난 거고요. 첫 주 개봉 좌석 수들을 제가 뽑아왔어요. 레드 슈즈 하면서 억울해가지고 도대체 딴 데는 얼마나 주나. 첫 주 개봉주, 첫 주. 픽사를 제일 많이 주더라고요. 디즈니 거보다도. 아니, 그 픽사 거를 제일 많이 주고요. 디즈니가 요거보다 조금 덜 줍니다. 첫 주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조금 덜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레드 슈즈를 준 게 한 우리 마이펫이랑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거 잘못 썼네. 좌석 점유율인 것 같습니다. 80만 도달하는데 3일 걸리더라고요. 이 정도 열어주면. 마이펫은 80만 도달까지 10일 걸렸어요. 그 이후로 이렇게 안 되면 뒤로는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고요. 여긴 지금 80만이 안 들어서 안 썼는데 우리는 80만 되는데 42일 걸렸어요. 저희끼리 그래서 좀비처럼 그냥 졸졸 틀어놓은 것 같고 그냥 꾸역꾸역 80만을 맞힌 거죠. 만약에 저희가 초반에 첫 주에 조금만 이렇게 열어줬어도 저희 솔직히 마이펫보다 평점이 높았거든요. 웃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적어도 비슷하게만 좀 열어줬어도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라이브 액션 쪽이랑 비교를 했을 때입니다. 라이브 액션 저희가 뒤에 나온 숫자랑 비교를 했을 텐데 이게 거의 10배씩 걸려요. 80만 도달하는데 2일 4일 걸렸어요. 이거 보니까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저희가 박스오피스 3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역주행이 시작되나 보다 라고 했어요. 저희가 정말 아쉽게도 첫 주에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타짜를 하면서 타짜 숫자도 보고 우리 레드슈즈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극장에서 작정하고 밀어주는 건 아니라 차이가 커요. 뭐냐면 예매율이 차이가 커지는데 예매율 갖고 좌석 열린다고 하는데 예매를 빨리 열어주냐 안 열어주냐 갖고 또 커요. 왜 예매를 안 열어주면 예매율이 안 올라가죠. 레드슈즈 주말 예매율이 언제나 목요일날 밤에 열렸어요. 목요일날 밤에. 예매율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예매 안 열려서 안 줬다라고 얘기하지만 목요일 밤에 열렸어요. 그것도 반만. 그리고 금요일날 열립니다. 우리가 제일 상용이 많이 됐을 때 2.2배. 이거 여기 조조 하나 포함. 참. 제가 그래서 이거 숫자를 뽑아보면서 참 속상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자판류 좌석 판매율을 이렇게 1위를 달리고 막 이럴 줄 알았으면 앞에 예매를 왕창 때릴 걸. 앞에 예매를 때려서 예매율을
올려가지고 시사를 엄청 돌려가지고 시사를 돌리고 여기서 시사 돌리자는 얘기도 있었어요. 저희가 시사를 몇 천 안 돌렸는데 여기서 만 단위를 돌리자라는 얘기도 의견이 있었는데 시사를 안 돌렸는데 만약에 시사를 많이 돌렸으면 하는 후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 마당을 나온 암탉도 보고 애니메이션 숫자들 보는데 패턴은 거의 여기까지 비슷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얼마를 유지하느냐가 문제예요. 첫 주 화요일 날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저희가 개봉을 하고 숫자가 점점 좌석수가 올라가죠. 좌석수가 올라가지고 마지막 주말에 하고 그죠? 주말에 올라갔다가 월요일 날 많이 떨어지는데 저희가 최저로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 걸려있던 영화 중에.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서 올라가서 박스오피스 3위까지 찍어서 계속 자판율을 1위를 하다가 그래서 저희는 역주행 한번 하나보다 제대로. 왜냐면 다른 게 터진 것들이 다 이런 형태의 좌석을 증가하는 형태가 있어요. 근데 여기 사자랑 CJ가 밀던 엑시트와 사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좌석을 억지로 줄여줍니다. 이게 그냥 판매율에 관계없이 줄어들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러면서 좌판율이 50%대로 확 뛰어버리죠. 극장이 줄어버리니까 찾아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수도꼭지가 이게 잠겨지면서 이제 막 졸졸졸졸 하면서 80만을 끌고 간 게 이제 이런 형태를 끌고 왔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안 떨어지고 한 15만 요렇게만 지키고 13만만 지켜줬어도 스코어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러면 네가 극장만 안 열려서 안 된 게 아니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평점이 보니까 제가 한번 뽑아봤더니 전 애니메이션을 통틀어서 미국과 일본과 한국과 다 통틀어서 27위더라고요 현재. 근데 여기서 3,000명 이상 투표하지 않은 작품들을 제외했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작으면 이제 순위가 많이 올라가서 뺐더니 11위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 치고 이걸 한번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너의 이름으로나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것들을 비교 안 해놨는데 너의 이름으로 200만, 300만 터진 건 여기에 패턴이 비슷하더라고요. 우리 거는 100만대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든 뭐든 100만대 터진 거에 패턴들이 다 비슷해요. 지금 보시면 거의 똑같거든요, 패턴이. 네이버 거는 하도 말들이 많아서 선수들이 작업을 하네 뭐. 근데 3,000명 이상 하는 거 둘째 치고. 그래서 CGV 거 가져왔습니다. CGV 것도 보니까 이것도 평점이 96, 95, 98 비슷해요. 이 형태도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에 스토리가 엄청 트여 있어요. 남녀 비율도 막 조금씩 차이 나는데 여기서 차이 나는 게 아까 네이버랑 20대 이게 100만대에 들어가는 거나 하는 거는 요 패턴들을 다 그리고 있어요. 소위 얘기하는 아동이 많은 보는 것들 다 요 패턴을 그리고 있어요.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다 요런 패턴. 이게 결정적인 게 뭐냐면 20대에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1000만 터진 건 어떤 형태로 되냐면 산 형태로 됩니다. 10, 20, 30 해가지고 4, 50 이렇게 해도. 근데 300만 대 터진 것들 요런 형태를 그리고 있어요. 20대가 움직였다는. 저희가 마이펫이랑 차이 나는 거는 10대가 차이 나는 거 빼고는 거의 다 비슷해요. 여기서 차이 나는 건 20대. 그래서 저희 영화에 보면 아동용을 좀 맞추기 위해서 전투 장면이나 뭐 이런 몇몇 것, 그 다음에 제가 제일 후회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영화를 가지고 배급 뭐 시사하고 하고 미국에서 모니터링 했을 때 점수가 꽤 잘 나왔어요. 저희가 꽤 잘 나왔어요. 꽤 잘 나왔고 중간에 화장실 가는 애도 없고 중간에 나가는 사람도 없고 다 괜찮았는데 배급 문제 갖고 뭐 이러고 하는데 다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 감독 프로듀서 보여주면 뭐 유머가 부족하다 유머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만든 영화들 찾아봤더니 그 사람들도 별로더라고요.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돼? 그래 유머 얘기를 엄청 해서 우리 거 작품 할 때 나중에 유머를 막 뜯어 고쳐서 넣었어요. 그게 이야기에 잘 풀려지지 않은 잘 다 세팅이 끝난 다음에 유머를 넣다 보니까 슬랩틱으로만 풀었던 거예요. 그게 유치해진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후회했는데 뭐 이미 늦었는 거 어떻게. 그것 때문에 아마도 20대들한테 외면을 받지 않았을까 한 가지. 또 하나는 저희가 마케팅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20대에 파는 거나 여기도 놓치면 어떨까, 애들도 놓치면 어떡할까라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맞추다 보니까 이쪽을 좀 놓친 거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만들면 20대 관객을 위한 그냥 좀 진지하게 그런 유치한 부분들 빼자. 그 다음에 시나리오 작업 오래 하지 말자. 그냥 무조건 릴 작업을 하자. 제가 이번에 경험을 하면서 릴 작업을 하면 그냥 소위 얘기해서 전문용어로 쇼부가 2-3개월에 아니면 빵빵빵빵 떠지는데 시나리오 잡고 너무 오래 잡고 했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12척의 배가 있으면 좋은 것처럼 저한테는 애니메이터 12명만 있으면 비슷하게는 따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애니메이터가 없다. 애니메이터가 제일 필요하고 제일 어렵고 제일 문제다. 그게 안 되니까 연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막 문제. 그 다음에 등장인물 주연에 이거 뭐 김상진 4명 이상 하면 하지 말자고. 그 다음에 저희가 못했던 게 있어요. 예고편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예고편을 안 만들었어요. 예고편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번에 하면 같은 돈으로도 배경을 빡빡하게 할 수 있겠다. 저희가 애니메이터 다음으로 해야 되겠다는 게 미술 쪽에 보강해야 되겠다. 미술인데 이제 같은 돈이 있으면 대규모의 배경이나 이런 헐리우드 쪽 느낌만큼 충분히 뽑을 수 있겠다. 저희가 파이프라인을 지난 거의 7년을 다듬어왔는데 이거를 더 이제 고도화 이제 하면 되겠다고 저희가 송 얘기가 있었는데 삐지는 상당히 괜찮은데 저희가 송을 나중에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뮤직비디오 스타일도 안 되고 약간 뭐죠? 나중에 하다 보니까 편집으로만 밀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가 안 부르다 보니까 이제 디즈니나 이런 거에서 익숙한 배우 관객들한테 너무 낯설었던 것 같아요. 올드하다는 느낌도 주고 그래서 송을 사전 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급에 대한 부분들을 참 앞에서 어떻게든 설득을 해야 되겠다. 나중에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 큰 돈을 갖고 불안감 때문에. 네. 오늘 제가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느라고 최대한 30분밖에 없어서 했는데 네. 어쨌든 혹시 뭐 질문도 받나요? 그죠? 질문 없습니다. 그럼 질문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편의 서사시를 본 듯한 레드슈즈 전 제작사 이젠 사이더스의 대표님 홍성호 대표님의 말씀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일부